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402번째 논문 트랜스믹스를 발표하게 된 엄지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논문은 2022년 11 PR에 억셉된 논문으로 믹스업, 컴믹스와 같이 널리 사용되던 어그멘테이션들을 비전 트랜스포머에 조금 더 적절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그멘테이션을 제안하는 논문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전의 믹스업 어그먼테이션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먼저 소개드리고, 트랜스믹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트랜스믹스의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성능 향상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믹스의 한계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어그멘테이션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강아지 사진이 있고 믹스업, 컷아웃, 컷믹스 등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풋 이미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리니어하게 레이블이 변합니다. 믹스업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강아지 사진에 고양이 사진은 반반으로 섞어서 레이블도 똑같이 반반이 되었고, 컷아웃은 다른 이미지를 사용 없이 랜덤한 마스크를 만들어내서 그 부분을 잘라낸 방식을 말합니다. 이때는 레이블의 컴피던스를 낮추지는 않고 도구를 1.0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컷믹스는 컷아웃과 똑같이 랜덤한 마스크를 만들지만 그 마스크에 고양이 사진을 가져와서 강아지 사진에 고양이 사진 잘라서 붙인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때도 레이블은 인풋의 이미지 비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은 레슨넷 101의 베이스랑을 잡았을 때 4번 에러를 기준으로 모두 뚜렷한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컴퓨팅이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가 좋은 어그멘테이션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어그멘테이션들의 특징은 인풋 이미지를 잘라내거나 섞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믹스의 경우에 이미지 일부를 랜덤하게 마스크를 만들어 썼기 때문에 이미지 상에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지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상관없이 어그멘테이션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컴믹스를 할 때 다른 이미지로부터 잘라내온 이미지에 사실은 고양이 부분이 하나도 없고 백그라운드만 잘려서 왔다면 레이블은 이전과 똑같이 도구 0.6, 캔 0.4로 만들어지겠지만 인풋 이미지는 고양이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이 인풋 이미지에 대응하는 레이블이 적절히 형성되지 않은 채로 학습이 될 것이고, 이는 성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사일런시 맵 기반의 어프로치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왼쪽의 사일런시 믹스인데요.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타겟 이미지랑 소스 이미지가 한 장씩 있고 소스 이미지로부터 사일런시 맵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사일런시 맵에서 가장 신호가 높은 피크현을 골라서 그 부분을 믹스 대상으로 정하고 타겟 이미지로 붙여 넣으면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른쪽에 퍼즐 믹스가 있었는데요. 퍼즐 믹스는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퍼즐로 썼고 그리고 사일런시 맵을 기반으로 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때 이미지를 섞어줄 때 사일런시 인포메이션을 보존하면서 섞어주는 게 특징인데 비포 트랜스포트랑 애프터 트랜스포트를 비교해 보시면은 뱁새의 모양이 잘 유지되면서 붙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전의 컴믹스에서 연관성이 없는 이미지를 오려내고 섞는 문제는 어느 정도 없어질 수 있겠지만 퍼즐믹스의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8 개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따로 포워드랑 백워드를 한 번씩 더해 줘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문제들을 꼬집으면서 오버헤드가 적으면서도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는 하지만 성능은 더 좋아진 트랜스믹스를 저희들이 제안합니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은 믹스업과 컴믹스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만 트랜스믹스는 어텐션 맵을 기반으로 도착합니다. 이미지의 그리드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패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스크 자체는 컴믹스랑 동일하게 완성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패치가 레이블 스페이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므로 어, 마스크의 어텐션 맵을 탑 프로덕트에서 오브젝트가 존재한다고 어텐션을 받는 마스크의 패치에 대해서 레이블에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여기 트랜스미스의 작은 강아지 마스크를 보시면 이 강아지 부분에 대한 어텐션 맵은 강하게 형성될 것이므로 레이블이 조금 더 큰 비중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이외 백그라운드는 낮은 레이블 비율로 어사인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저자들은 DIT, PVT, SCIT에 대해서 성능을 확인했는데 모델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상관없이 모델의 종류에 상관없이 꾸준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수식과 수요 코드와 함께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컴믹스에다가 트랜스미트 정화 더 하는 거다 보니까 컴믹스를 먼저 정의를 드리면은 컴믹스 수식은 1번과 2번인데요. 이미지는 HWC 채널이 있을 때, 그래서 RGB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이 3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XA랑 XB는 각각을 섞이는 이미지 페어를 뜻합니다. 그에 대응하는 레이블은 YA랑 YB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M은 이미지와 똑같은 HW 크기를 가지지만 바이너리로 구성되어 있는 마스크이고, 그래서 이미지 A에 M을 곱하고 1-M으로 나머지 마스크에 B를 곱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가 잘라내서 붙여지는 방식으로 컴퓨터가 진행됩니다. 레이블도 똑같이 적용되고요. 람다는 A 이미지가 섞인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의 컴믹스이고, 트랜스믹스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맵을 사용합니다. 3번 수식과 4번 수식은 각각 쿼리와 키를 뜻합니다. X 클래시피케이션은 클래스 토큰을 의미하고 쿼리 웨이트를 곱해서 계산되고, 그리고 키는 패치 임베딩인 Z와 그리고 키 웨이트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텐션을 계산하는데 Q와 K 트랜스포즈를 다 프로덕트하고 디멘전을 멀티헤드 개수인 G로 나눈 것에 대해서 스퀘어를 씌워주고 소프트맥스에서 어텐션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6번식의 A는 각 패치마다의 어텐션의 집합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렇게 구해진 어텐션 맵을 7번에서 마스크랑 곱해서 람다 값을 정의해서 여기에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아래 화살표는 다운 샘플이라고 하는데 니어레스트 네이버 인터폴레이션을 썼다고 합니다. 오른쪽 슈도 코드를 보시면 그대로 적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커밋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마스크를 다운 샘플하고 나서 모델로부터 어텐션 맵이 나왔던 거를 마스크에 대해서 매부를 시행해가지고 남들을 정의해서 레이블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맥스 결과를 시각화한 이미지는 이 슬라이드에 담아져 있는데요. 믹스드 이미지는 기존의 컴믹스를 뜻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행의 어텐션 컬럼을 보시면 여기 이미지 A에 대해서 이 이미지 A가 잘려진 부분에 대해서 어텐션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A에 대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매겨서 레이블이 올드 어사이먼트로는 정반대로 매겨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받아들였을 때도 이 레이블이 합당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에서는 이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디스크라미네이티브한 이미지가 잘라내졌을 때 레이블이 기존에는 11%, 10% 정도로 좀 과소평가돼 있던 거를 28%, 23%로 어텐션 맵을 맞춰주면서 좀 과소평가된 걸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랜스미스는 특별한 부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어텐션 맵만 쓰면서 컴미스랑 거의 동일한 오버헤드로 인풋 스페이스와 레이블 스페이스 간의 미스매치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익스페리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내용이 많아서 모든 실험을 담아오지 못했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임신의 1K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트랜스미스의 효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트랜스퍼어빌리티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래스 토큰이 없는 스윈 트랜스포머에서의 일반화 능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믹스업 기반의 어그멘테이션들의 소타 알고리즘들 간의 비교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신의 1K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자들은 먼저 데이트 논문에 있는 구조들을 모두 재구현해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고요. 오차는 거의 없는 정도로 완벽하게 재현이 되었다고 저들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노터블한 것은 각 모델들이 랜드워크랑 스토캐스틱 뎁스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까지 세부적으로 튜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미스만 적용해서 결과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이미지 커미스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텐션 맵 정보만 곁들여서 트랜스미스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표를 살펴보시면은 전체 모든 모델에서 사이즈 상관없이 꾸준하면서도 이 정도면 꽤 큰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봤었고요. 그리고 성능을 잘 낼 수 있게 튜닝이 각 모델마다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 정도로 성능 향상을 보여주는 게 꽤 인상 깊었습니다. 0.9%포인트 정도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트랜스미스로 프리트레인된 이미지나 웨이트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했을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의 성능 향상입니다. 저자들은 트랜스믹스가 어텐션 맵을 기반으로 레이블을 잘 매기다 보니까 시메틱한 피처를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성능 향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인데, 세그멘테이션은 파스칼 콘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오브젝트 디텍션은 코코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세그멘테이션이나 디텍션, 그리고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모두 종류에 상관없이 성능이 일관성 있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조금 더 큰 범위로 향상이 되어 가지고 저는 의미가 있는 성능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자들은 레귤러제이션 베이스드 이미지 내 프리트레인의 백본이 컴믹스랑 믹스업을 사용했던 백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더 향상될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스가 그걸 해소시켜 줘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었고, 비슷하게 시멘틱 포메이션을 사용하던 사일런스 맵을 활용하던 사일런스 믹스는 0.16% 포인트 정도의 미만의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트랜스미스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다. 그래서 시멘틱한 피처를 잘 잡아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어텐션 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토큰이 필요한데요. 이 클래스 토큰 없이 곧바로 에버리지 불링을 해 버려서 로짓을 얻어내는 스윙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들에게는 바로 어텐션 맵을 얻어낼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 토큰을 안 쓰는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동작은 잘 할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스윙 트랜스포머는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고, 그에 따라서 학습을 하면서 어텐션 맵 자체를 뽑아내기가 어렵고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CA 스윈이라는 클래스 어텐션 스윈 트랜스포머로 구조를 변경해서 어텐션을 뽑아내는데요. 변경 내용은 제일 마지막의 쓰인 블록을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는 블록으로 대체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매너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는 왼쪽 표와 같고요. 성능 향상의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타이니는 0.5 정도, 스몰은 0.2 정도 있기는 하지만, 확실히 오른쪽에 클래스 토큰을 원래 사용하던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성능 향상이 좀 미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자들은 마지막 레이어의 스윙 블록을 대체하면서 실제 연산량은 한 7% 정도 줄었지만, 성능 향상이 어쨌든 있으므로 클래스 토큰을 쓰지 않는 모델에게도 일반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험으로 믹스업 기반의 소프트 어그멘테이션들을 비교합니다. 모델은 데이트 S고요.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1K입니다. 파라미터랑 속도 같이 비교하면서 트랜스미스가 추가적인 모델 파라미터랑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빠르면서도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특히 표에서 사일런스 맵 기반의 메소드인 사일런스 믹스와 퍼즐 믹스는 컴믹스보다 오히려 더 낮거나 똑같은 수치로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똑같은 메소드를 썼을 때 성능 향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텐시브 컴믹스는 부가적인 모델 하부 파라미터를 써서 정보를 가지는 어프로치인데, 오히려 성능이 더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비전 트랜스포머 백본에서 트랜스미스가 제일 빠르면서도 성능이 가장 좋았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번 슬라이드는 트랜스미스 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윈의 경우처럼 백본이 클래스 토큰을 사용하지 않는 모델이라면 트랜스미스를 사용하기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델 수정이 있다면 적용할 수는 있지만, 확실히 서브 옵티멀 포인트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텐션 맵이 인풋과 스페셜하게 매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포머 베이스드 트랜스포머 종류에서는 작동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거를 비전 트랜스포머의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커믹스로 인해서 그 잘린 박스 자체에 트랜스포머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라내게 되면 이미지의 샤프니스가 주변 픽셀에 비해서 훨씬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퍼스트랑 세컨드 오더 피처 스태티스틱가 그 부분은 좀 급격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 패치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세컨드 오더 피처, 퍼스트 오더 피처에 의해서 그냥 다르니까 어텐션이 강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